안녕하세요, 스탁둥입니다. 미국이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겠죠. 오늘은 중요한 이슈랑 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2월 20일 날 봄 그리고 낮 무기한 선물 상장이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공유를 드렸더니 VVIP 회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요. 요때쯤에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공유 드렸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이어 GG가 분명히 이 내용을 언급을 할 거고,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다. 인프레 실링이 요즘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요때 10시에 움직였죠. 레이어 GG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리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보통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 선물이 상장이 되면은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일반 회원은 레이어 GG 내용을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블랙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당연히 VVIPI로 이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게리 겐슬러는 여름 말까지 이더리움 ETF S1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끝났어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투자 부분에 보면은 프리미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비트코인 할 때도 제가 이거를 활용했는데,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기관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과 이 프리미엄의 갭이 줄어드는 것까지 수익을 이미 내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기관은 팔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ETC, 이더리움 클래식 혹은 비캐시를 보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 갭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는 이미 얘기를 했죠. 요거는 게임이라서 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요. 6월 20일까지 봄과 낮이 상장이 되니까 그 사이에 조금 더 오를 확률은 있다. 이거는 이제 차트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안 움직였을 때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차트 거래가 조금 필요하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빔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폰이 노드거든요. 이 노드 코인인데 빔을 스테이킹 하면은 이 친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빔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 18일까지 빔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넷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업그레이드를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부 수수료, 트레저 피가 이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 변경을 통해서 스테이킹 수수료와 거버넌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LG, 홀로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잖아요. 어느 누가 코인을 더 많이 발행했든지 해킹이든지 간에 요건 악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출시해서 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생태계 확장을 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나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엠소를 스테이킹하면 M&D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스테이킹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잔금 해제가 5% 가까이 풀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어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 새로 기업을 설립한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고 130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화가 제가 잘 모르는 곳이라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지캡 코인 중에 가장 저평가된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장성이 엄청나죠. 디파이 라마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10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메타마스크의 파트너십을 하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스테이크 와이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와 파트너십은
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스테이킹을 할 때 이 지갑을 연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런 게 중요합니다. DWF 랩스가 LTO나 GMA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LTO는 RWA, GMA는 게임스탑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VC들이 관심이 가지는 게 RWA랑 게임입니다. 게임 그리고 밈코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RWA와 이 밈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DWF 랩스는 밀라디, 레이디 코인에도 투자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커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청산의 위험 있는 코인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도 코인이 업비트에 어제 상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업비트에 상장하면 개미털이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는 거죠. 그런 용도로 국내 거래소가 상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